오늘은 드디어 모든 것이 결판나는 밤입니다. 연숙화에 중독되어 백성을 사냥하고 다니는 왕, 그 왕에게 맞서야 하는 동생, 그리고 그 동생 곁에서 활을 든 여자. 세 사람의 운명이 오늘 밤 한자리에서 충돌합니다. 과연 이열은 형의 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길동은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나라의 왕좌에는 결국 누가 앉게 되는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포목점의 두꺼운 나무 문이 쿵쿵 울리며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 포졸들이 어깨와 등을 번갈아 들이받으며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둔탁한 충격음이 포목점 안까지 울릴 만큼 거칠고 급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포목점 안에서 은조와 이열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홍은조는 이열을 지키기 위해 홀로 군사를 마주할 결심을 했고, 이열은 그런 그녀를 붙잡으며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먼저 나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바깥에 왕의 군사들이 득실거리는 이 판국에 상대방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기에 벌어진 이 위기의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다툼이었습니다. 이열이 먼저 결심을 굳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조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조가 이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열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손을 풀어냈습니다. 다른 때라면 도망쳤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걱정하는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려. 그 말 한마디에 은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열이 비장한 각오로 성큼성큼 걸어가 직접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도성의 차갑고 탁한 밤 공기가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 바깥에는 횃불을 든 군사들이 도성의 어둠을 불꽃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장대한 불꽃의 한가운데 말 위에 앉은 이규가 왕다운 위압감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열이 나오자마자 이규의 그 웃음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두 형제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말 위의 왕과 땅 위의 대군,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충돌했습니다. 이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왕이 신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대군,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이열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등 뒤에 은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온몸으로 그 존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조는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등 뒤에 숨는 길동은 더 이상 은조가 알고 있는 길동이 아니었습니다. 은조가 이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군사들이 창을 들어 이열과 은조를 겨누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창끝이 두 사람을 향하는 찰나 왕 이규가 무어라 입을 열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길동 옷을 입고 탈을 쓴 임재희가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나타나 이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임사영의 아들 임재희,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스스로 길동이 된 그 남자가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규의 동공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이열과 은조를 똑바로 보고 있던 이규의 눈 속에서 이열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탈을 쓴 제이가 거대한 호랑이로 변해 이빨을 드러내고 어흥하며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건 이규의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숙화 금단 증상이 만들어낸 환각이 하필 그 순간 이규를 덮쳐버린 겁니다. 왕의 눈에서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건 공포였습니다. 이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범이다. 범을 쫓아라. 군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에도 범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규가 말머리를 돌려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횃불을 든 군사들이 우르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포목점 앞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창끝이 향하던 자리에 이열과 은조만 남겨졌습니다.
이열이 이규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안도인지 슬픔인지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지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조가 조용히 이열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전하를 거리에 활보하게 두면 백성들이 사냥당할 것이다. 은조가 이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임금과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의 흔들림은 이미 이열의 얼굴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감정을 삼키는 것이 이열에게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형 앞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은조는 그 삼켜진 감정들이 이열의 내면 어딘가에서 천천히 쌓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열이 은조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구질막으로 가자. 그 손이 은조의 팔을 감싸는 순간 은조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위험한 밤이었고 앞으로 더 위험한 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손의 온기가 은조에게는 어떤 무장보다 든든했습니다. 구질막에 도착하자 신혜림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은조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거의 부딪히듯 안았습니다. 혜림의 두 팔이 은조의 등을 꽉 감쌌습니다. 너 진짜 죽은 줄 알았어. 혜림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작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다리며 얼마나 애를 태웠을지 은조는 혜림의 등을 토닥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림의 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씨, 괜찮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은조가 조용히 달랬습니다. 하지만 은조의 목소리도 완전히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은조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구질막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은조를 보는 눈빛마다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열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의주에서 직접 확보해온 연숙화 증거 문서를 꺼내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임사영은 이미 강윤복의 손에 추포되었소. 그런데 문제는 임사영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 문제는 전하요. 이열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이 한순간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전하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궐 밖으로 나오셨소. 길동을 잡겠다며 민가를 수색하고 있고 연숙화 중독으로 헛것이 보여 포악해지셔서 아무나 죽이고 사냥하고 다니십니다. 신혜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군마마, 그렇다면 지금 도성이 전하의 군사들로 가득하다는 뜻입니까? 포도청은 이미 강윤복이 장악했으니 우리 편이요. 하지만 전하가 별도로 동원한 군사들은 왕명만을 따르오. 포도청과는 다른 병력이요. 은조가 신혜림을 바라보며 말을 보탰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전하의 군사들은 길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있어요. 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혜림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은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열이 탁자 위에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를 도성에 알려야 하오. 전하가 연숙화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야 해. 방은 이미 깔렸을 거야. 대추에게 지시해뒀어. 내일이면 도성 백성들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그때 누군가 무겁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안다 한들 전하가 저리 군사를 휘두르는데 누가 나서겠냐고요. 아는 것과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은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품에서 백정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먼저 나서야죠. 탈을 들어 올린 은조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길동이 나서면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질막 남자들이 하나둘 소리 없이 길동탈을 빼어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눈빛만으로 대답한 겁니다. 은조는 그 광경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가슴속 두려움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이열이 은조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전하를 거리에 활보하게 두면 백성들이 사냥당해. 전하를 궁 안으로 몰아넣어야 해. 전하가 쫓는 건 범이야.
범이 궁 쪽으로 가면 전하도 따라가실 거야. 은조가 이열의 뜻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길동이 범이 되면 되는 거죠. 전하 눈에는 길동이든 범이든 다 같은 사냥감이니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눈에서 물러서겠다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혜림이 목소리를 떨며 반박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길동이 미끼가 된다는 건 은조가 전하의 군사들 앞에 직접 나선다는 뜻 아닙니까? 전하가 미끼를 그냥 두지 않으실 텐데요. 은조가 혜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씨, 지금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이 다치고 있어요. 저 하나 위험한 거랑 백성들이 사냥당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혜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조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혜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열이 마지막으로 은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걱정과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조가 활을 어깨에 걸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구질막을 나선 은조와 이열, 강윤복은 어둠 속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대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비명소리와 군사들의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공포가 냄새처럼 도성의 거리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도성이 이열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도성이었고 저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이열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은조도 그 속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한편 길동 행세를 하던 임재인은 이리저리 왕을 피해 움직이다가 저자거리에 나붙은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왕 이규가 연숙화에 중독되어 백성들을 사냥하고 다니니 모두 집에서 나오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재인은 그 방 앞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이 아버지가 일을 냈구나. 형을 죽이고 이젠 나까지 죽이는구나. 하지만 난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임재희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그 남자가 처음으로 아버지와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재희는 이열을 찾아 어둠 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나붙었어도 집안에 숨어있지 못하고 공황 상태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이열이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작거리 한가운데에서 이규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범이 저기 있다. 이규가 가리키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겁에 질린 백성 몇몇이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규의 군사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왕의 명을 어기지 못하고 백성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 군사들이 왕의 명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창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악인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은조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임재희가 나타났습니다. 창을 든 병사를 순식간에 때려 눕히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범이다. 놀란 이규가 소리치자 병사들이 제이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은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대추가 나타나 연숙화를 모조리 태워 없앴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열이 은조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 테니 전하의 시선이 나한테 쏠리면 그때 대추와 함께 백성들을 빼내. 어느새 임재희가 이열 옆에 서서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이열이 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도망이나 가지. 아비가 그 엄청난 짓을 했으니 몰매 맞기 십상이야. 임재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나도 좋은 일이란 걸 한 번쯤 해보고 싶어졌어. 이열이 잠깐 그 눈빛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열과 제이가 골목을 벗어나 저작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해 창을 돌렸습니다. 이규가 이열과 제이를 발견한 순간 동작이 멈췄습니다. 이열을 보고 있지만 이열을 보고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이열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규를 불렀습니다.
전하. 그 짧은 한마디가 이규의 귀에 닿는 순간 이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탈을 쓴 제2의 얼굴과 범의 형상이 겹쳐 보이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조와 대추가 담벼락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대추가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손짓했고 은조도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팔을 잡아 골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손으로 막으며 어머니가 달려가는 모습, 노인의 팔을 부여잡고 함께 뛰는 젊은이의 모습이 은조의 눈에 담겼습니다. 저들이 살아야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규가 제이를 향해 칼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넌 이제 끝이다. 나의 칼을 받아라. 왕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제이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임제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범은 없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여기에는 전하의 백성들 뿐입니다. 이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규가 다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제이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 사이 은조와 서도영이 마지막 백성들을 골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은조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규의 칼끝이 제이의 옷깃을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조가 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제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제이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기라고. 제이가 탈을 벗었습니다. 탈이 벗겨지자 범으로 보이던 제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규가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너는 좌의정 임사영의 아들이 아니더냐? 칼을 거둔 이규가 물었습니다. 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자거리 한가운데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는 행위인지 임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꿇었습니다. 전하가 찾는 길동도 저희 없고 또한 간신인 아버지 임사영이 연숙화로 전하를 중독시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점 제가 죽음으로 사죄하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규의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너는 네 아비와는 다르구나. 나를 이렇게 만든 간신의 아들. 내 너희 가문을 멸족을 시킬 것이다. 다시 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규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칼을 쥔 손이 덜덜 떨리더니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단 증상이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이규가 무릎을 꿇으며 칼을 놓쳤고 군사들이 다급하게 달려들어 이규를 부축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전하를 궁으로 모셔라. 군사들이 이규를 양쪽에서 부축하며 황급히 궁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열은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이 군사들에게 실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열의 표정에는 오래되고 복잡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혹은 오랫동안 두려워해온 무언가가 마침내 다가왔다는 체념인지 이열 자신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열이 제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쳐. 도망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헐헐 털어버리고 살아.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우린 아마 친한 벗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지. 제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선 은조와 이열 일행이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넷이었습니다. 이열의 얼굴을 알아본 내의 하나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대군마마 전하께서 방금 편전으로 옮겨 침소에 드셨사옵니다. 어이가 불려갔으나 탕약이 효과가 없다고 집어던지길 수차례 전하께서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어. 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비마마가 중전과 세자를 데리고 경령전에 따로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대비도 이미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열이 내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편전으로 간다.
은조가 이열의 소매를 잠깐 잡았습니다. 이열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 라는 말. 당신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 나도 여기 있다는 말. 이열이 은조의 손 위에 잠깐 자신의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횃불이 평소에 반도 안 되게 켜져 있었고 궁녀와 내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규를 피해 숨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궁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왕이 있는 궁이 이 모양이라는 게 이열에게는 무엇보다 무거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열이 은조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전하는 편전에 계실 거야. 은조 너는 편전 앞까지 함께 가.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밖에서 지켜줘. 은조가 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대군이 안에 있는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게요. 이열이 궁 앞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이규가 이미 칼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궁녀들을 들이라 하지 않았더냐? 좌의정 임사영은 어딨더냐? 빨리 향을 피우지 못할까? 별빛 아래 이규의 얼굴은 사람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붉게 빛나고 초점은 제자리를 잃은 채 허공을 물어뜯듯 흔들렸습니다. 턱 근육은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약이 빠져나간 자리를 이성이 아닌 굶주린 본능이 채우고 있었고 그 본능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규의 얼굴을 점령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열이 이규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간밤에 전하께서 저작거리에서 무고한 백성들을 해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연숙화에 중독되신 겁니다. 임사영이 전하를 속인 것입니다. 이규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약초의 금단 효과가 너무 세서 온몸을 지배하는 향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임사영의 꼭두각시가 되어 모든 비밀을 꼭꼭 숨길 참이었는데 이제 임사영도 금록도 없었습니다. 이규의 눈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입꼬리가 일그러졌습니다. 역도가 감히 왕에게 훈수를 두느냐? 내 나라고 내 백성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다. 이열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꺼졌습니다. 눈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이열 자신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은조는 보았습니다. 이열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어이 형님 목에 칼을 겨눠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이규의 귀에 닿는 순간 이규가 칼을 들어 이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냐? 내가 저 어좌를 노리고 본색을 숨기고 있었구나. 경호년에 알아봤어야 했거늘. 그만하십시오. 이열이 칼을 피하며 외쳤습니다. 이열은 경호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형이 시키는 대로 그늘로만 걸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말라 하셔서 홀로만 다녔습니다. 그 약조를 지키려 평생 납작하게 살았는데 형은 그 약조를 먼저 깼습니다. 그리고 이열이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도 형이었습니다. 절 계속 그리 살게 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전하께서도 아무도 해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경호년 그 밤에 그 칼을 들었더라면 그날의 억울한 죽음도 지금의 억울한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이규에게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이규는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규의 눈이 또다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열의 모습이 흐려지더니 그 자리에 거대한 범이 나타났습니다. 이규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고 이열이 간신히 피하면서 외쳤습니다. 전하, 저를 보십시오. 하지만 이규에게 이열의 목소리는 범의 울음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이규가 미친 듯이 칼을 내리치는 바람에 이열이 균형을 잃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임재희가 나타났습니다. 균형을 잃은 이열을 일으키며 길동 모습을 한 임재희가 이열 대신 칼을 맞고 쓰러진 겁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왕 이규는 쓰러진 제이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제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내 시린 삶에 그대들을 만나 조금은 따뜻했어. 은조를 부탁해 대군. 그 말을 남긴 채 임재희는 쓰러져 갔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은조가 참지 못하고 활시 위에 손을 걸었습니다.
제이가 쓰러지는 것을 보는 순간 은조의 온몸이 굳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열을 살려야 했습니다. 제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은조가 본능적으로 몸을 틀지 않았다면 그 검은 은조의 목을 관통했을 겁니다. 은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검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길동의 정체를 알아챈 누군가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은조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놀라움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은조가 활을 돌려 어둠 속의 인물을 겨누었습니다. 별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은조의 숨이 멎었습니다. 은조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길동이었구나. 목소리에는 분노도 놀라움도 아닌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활시위를 당겨야 하는 손과 당길 수 없는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검끝이 은조의 목을 향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느냐? 길동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마당 안쪽에서는 이규와 이열의 칼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조는 뒤에서 이열이 위험한 것도 앞에서 자신을 향한 검날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은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길동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건 전하이고 그 전하를 망가뜨린 건 임사영이에요. 그 사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검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냐 천한 것이. 그는 왕의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는 왕 이규를 지켜야 하지만 왕 이규에 대한 믿음이 흘렸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이열의 신음소리가 들린 순간 은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그 사람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열이 먼저였습니다. 이열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이규가 칼을 높이 들어올린 채 쓰러진 이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열은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검으로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팔에서 흐른 피가 소매를 타고 손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이 별빛 아래서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규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열을 보고 있는 건지 범을 보고 있는 건지 이미 구분할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이규가 칼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조의 화살이 이규의 칼날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이규의 칼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마당에 떨어지는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규가 멈칫하며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보았습니다. 은조가 활을 겨눈 채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활을 쥔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규의 눈이 은조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이규의 동공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조의 모습이 이규의 눈에 홍민직으로 보였고 이규는 자신이 범이 아닌 홍민직을 활로 쏘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죄책감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듯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 그만, 다 사라져라. 이규의 비명이 궁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단 증상이 극에 달한 이규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열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승리감도 아닌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을 잃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잃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은조가 활을 내리고 이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열의 팔 상처를 확인하며 옷자락을 찢어 급하게 감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대군. 괜찮아요. 은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옷자락을 찢어 감아주는 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열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은조가 멈췄습니다. 이열이 은조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서 괜찮아. 그 한마디가 은조의 눈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은조가 눈을 깜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재희를 빨리 치료해야 해요.
이열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이규를 향했습니다. 이규는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랑 너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비마마가 궁녀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데비의 눈이 모든 것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이규, 피를 흘리고 있는 이열, 그리고 활을 쥔 채 이열 곁에 서 있는 은조를요. 은조는 본능적으로 활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비가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그리고 전하를 침전으로 옮겨라. 내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데비가 이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열이 한쪽 팔에 피를 묻힌 채 데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데비가 이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대군. 이열이 고개를 들어 데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데비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전과 세자는 내가 지키고 있다. 대군은 대군이 해야 할 일을 해라. 이열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는 이열의 떨리는 어깨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열이 그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규를 침전으로 옮기는 동안 마당에는 이열과 은조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형과 칼을 맞댄 이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조는 조용히 이열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열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조가 조용히 이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열의 손이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은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궁안이 그토록 조용한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이열이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단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조회에서 모든 걸 밝혀야 해. 임사영이 연숙화를 들여온 경로 전하가 중독된 과정, 그리고 전하가 백성들에게 저지른 일까지 전구. 대신들이 따를까요? 이열이 은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의 모습을 본 군사들이 있어. 데비마마가 내 편에 서주셨고 수기마마를 따르는 대신들과 유생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나라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어온 사람들이야. 은조가 이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서요. 은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열이 은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서라고. 날이 밝았습니다. 도성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임사영이 연숙화로 왕을 중독시켰다는 방이 이미 도성 곳곳에 나붙어 있었고 거기에 전날 밤 백성들이 직접 목격한 이규의 모습이 그 내용을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없는 범을 보았다며 칼을 휘두르는 왕, 무고한 백성들을 해하는 왕, 군사들에게 부축받으며 쓰러지는 왕.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도성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열은 밤새 은조의 응급처치로 팔 상처를 수습한 상태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회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조가 이열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대군, 팔은 괜찮아요? 이열이 팔을 가볍게 움직여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은조는 보았습니다. 이열이 옷을 입을 때 얼굴을 살짝 찡그린 것을요. 지금 이열에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조의 손이 이열의 소매를 여미는 동안 조금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열도 그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전 앞에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열이 대신들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 편찮으시어 오늘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간신 임사영이 전하를 중독시킨 일, 그리고 간밤에 전하께서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을 해하신 일을. 영의정을 따르던 대신 하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군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전하께서는 지금 스스로 정사를 돌보실 수 없는 상태이십니다. 이 나라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반대쪽에서 한 대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대군이 전하의 병환을 빌미로 왕권을 탈취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역모입니다. 인정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열은 그 대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모라 하셨습니까? 간밤에 전하께서 백성들을 해하신 것도 역모입니까? 저작거리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친 것도 역모입니까? 이열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인정전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 인정전 문이 열리며 대비마마가 들어섰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비가 천천히 걸어나와 대신들 앞에 섰습니다. 전하의 용체를 직접 확인하였다. 전하께서는 지금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상태이다. 임사영이 올린 향으로 전하께서 중독되셨고 전하께서는 스스로 그 향을 다시 찾으셨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이다. 대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인정전 안을 채워나갔습니다. 역모라고 소리치던 대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군 앞으로 나와라. 전하의 용체가 회복되실 때까지 대군이 국정을 대리할 것이다. 이는 왕실의 결정이다. 수기마마를 따르던 대신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물결이 인정전 안을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유생 출신 대신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끝까지 서 있던 대신들도 결국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의 증언과 이열이 내민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열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사영의 죄를 공식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하의 치료를 위해 어이들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밤에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 대한 구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이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은조만은 알아챘습니다. 이열의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형이 망가뜨린 것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 이열의 마음이 은조에게는 보였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인정전에 이열과 은조, 강윤복과 대추만 남았습니다. 강윤복이 보고했습니다. 임사영의 신문을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인은 간밤에 간신히 위험을 넘겼습니다. 임사영이 옥에서 아들 임재희에게 면회를 요청했으나 임재희는 이미 아버지에게 서신을 보내 결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길동으로 죽는 것이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은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임재희가 자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열이 은조의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임재희의 선택은 임재희의 것이야. 은조, 너의 탓이 아니야. 은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은조는 임재희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구질막으로 돌아오자 신혜림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조를 보자마자 달려와 꽉 안았습니다. 살아왔구나. 혜림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씨, 제가 말했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다시는 이러지 마. 은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혜림은 은조와 함께 임재희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재희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걱정과 두 여인의 간호에 재희는 살짝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이렇게 누군가가 걱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재희에게는 낯설고 또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시각 강윤복이 재희를 찾아왔습니다. 대군과 홍인열을 위해 진술이 필요한데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의 명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재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윤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홍인열은 대군 곁에 있을 겁니다. 나리께서 지키지 않으셔도 대군이 지킬 겁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잔인한 확인인지 임재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윤복이 나간 뒤 재희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은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제이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어쩌면 처음으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 아버지의 죄를 증언해야 한다. 이것이 자신이 은조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면 제대로 하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조는 구질막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궁에서의 하룻밤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열이었습니다. 대추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간밤에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 대한 구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대군의 첫 번째 명이었다고 합니다. 은조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나쁜 소식은요? 전하가 깨어나셨답니다. 깨어나시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길동을 잡아오라는 것이었답니다. 길동은 죽었다고 하자 전하는 그자는 길동이 아니라며 당장 길동을 잡아오라 하셨답니다. 은조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규에게 길동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존재, 자신을 조롱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존재. 이규가 길동에게 품은 감정은 분노를 넘어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저 다시 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전하가 대리청정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조정이 둘로 갈라질 수 있어요. 대군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은조가 구질막을 나서려는데 해림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해림이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해. 꼭 돌아와. 아씨 고마워요. 꼭 돌아올게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등에 지고 걸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강윤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가 깨어나시자마자 대리청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들 중 일부가 다시 동요하고 있습니다. 대군께서는 지금 전하의 침전 앞에 계십니다. 침전 앞에 이열이 서 있었습니다. 이열이 이규를 향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하는 궐의 내시들과 궁녀들을 범이라 하며 칼로 찔러 죽이고 군사를 꾸려 길동을 잡으러 간다며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셨습니다. 전하의 왕실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전하가 간신 임사형의 계략에 넘어가 연숙화라는 약초에 중독되어 환청과 환각에 시달려 정사를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온 나라 백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오래된 슬픔과 끝끝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무거운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전 형님과의 약조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게 한량처럼 살았거늘. 형님은 왜 저와의 약조를 깨셨나요? 왜 힘없고 죄 없는 백성을 죽이셨습니까? 이열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 은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평생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그 무게를 소리로 내뱉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형님 편은 없습니다. 온 백성이 분노로 들끓고 사대부며 성균관 학생들, 승려들, 도적대들조차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연숙화도 모두 태워버리고 없습니다. 전하는 약초 중독으로 간과 심장, 모든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 서서히 죽어가실 겁니다. 전하 스스로 만든 패망의 길입니다. 이규가 절규하였습니다. 태워버렸다고 그 소중한 것을 태워버렸다는 것이냐? 네, 전하를 망치는 그 흉한 향초를 모두 태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서 더 하시면 더 추해질 뿐입니다. 형님의 호위무사도 군사들도 이젠 모두 돌아섰습니다. 지금 구질막을 중심으로 회합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기마마를 중심으로 경호년 그 피바람이 불던 해 희생자들이 모두 모여 전하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전하가 물러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충돌이 있을까 봐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규는 절망했습니다. 이규는 자신의 몸과 정신이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 그만두어야지 하며 늘 생각했었습니다. 세자와 중전을 부탁한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규는 왕을 스스로 내려놓고 공기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이열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 말이 이열의 귀에 닿는 순간 이열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형을 잃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잃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열은 오랫동안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눈빛으로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사영은 왕을 농락한 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평생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남자의 마지막은 아들의 서신 한 장으로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아들 임재인은 다른 신분으로 구질막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들을 모두 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순간 옳은 일을 했다는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은조와 이열은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날 이열이 은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은조가 이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지나온 모든 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전이 되었어도 은조는 해민서에서 병자를 돌보았습니다. 많은 이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길동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의 이름으로요. 어느 날 해민서에서 돌아온 은조가 이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군, 오늘 해민서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고 길동 같다고 하셨어요. 이열이 웃으며 은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동은 살아있지.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야. 은조가 이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백성들이 기억하는 한 길동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길동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열과 은조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